1월 10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 집행을 두고 이제 공수처와 경호처가 이 충돌하는 부분, 이게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체포영장 이 기한을 3주 정도로 했다라는 게 이 기한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작전 때문이겠죠. 기한이 어느 정도 되느냐? 1차 체포영장은 6일이었는데 이번에는 3주 정도가 된다. 그래서 설 연휴 전까지 이렇게 기한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수처에서 여러 가지 이 작전을 짜고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를 하겠다고 하는 이 경호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길게 보고 이렇게 체포영장 기한도 이렇게 받았고 발부를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있다. 이제 뭐 어제 국회에 모두 다 나와서 국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고 공수처장도 국회에서 뭐 별의별 굉장히 거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2025년 지금 이 시기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놓고 국가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주로 뭐 경찰입니다. 공수처와 이 경호처가 이렇게 무력 충돌을 하는, 그래서 이게 내란이다라고 하는 이런 충돌을 지금 빚을 때인가, 참 한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야 정치권의 충돌, 보수, 뭐 진보, 좌우의 충돌은 언제나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충돌의 성격입니다. 지금 이런 충돌이 우리나라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까? 많은 뭐 변명도 있고 핑계도 있고 많은 자기 주장들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지금 이런 충돌을 빚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입니다. 이 비상계엄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그 명태균 그 수사,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윤 대통령이 뭐 격분을 했다라고 하는 그 소위 최상병 그 외압이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내용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했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냥 있으면 이재명은 사법 처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저게 2심을 가더라도 징역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위증교사, 어제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밝혔습니다. 항소 이유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주운전,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똑같아. 위증은 인정이 되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있느냐. 음주 따로고 운전 따로냐. 지금 그 판결문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2심 되면 저거 유죄입니다. 이재명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이야기하는 게 영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29번에 걸친 민주당 이재명의 저 탄핵, 줄 탄핵, 각종 입법 독재, 우리 국민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에서 192석,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게 되면 이거 대통령제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구나. 우리 헌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3김에 의해서 87년도 헌법이 만들어질 때 국회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국회가 거의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도록 과반만 넘으면, 그런데 이게 3분의 2에 가까워지면 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압을 해야 하고 또 한미일 이 경제 안보 협력 체제 이걸 굳건하게 해야 하고 북한 중국으로 이렇게 완전히 경도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내용들, 뭐 반국가 세력 부분을 제압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세력이나 이재명의 저런 줄 탄핵,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헌법 체계 아래에서도 검찰의 수사 이런 걸로 대응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마비시키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이런 위험까지 와 있지만 그래도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엄군을 동원할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저 줄 탄핵, 검사들 탄핵한 것, 이거는 각하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무엇 때문에 탄핵했는지 지금 내용이 나오지를 않는다. 내용을 다시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국회 측에, 민주당 측이죠. 법사위 측에. 이제 법사위가 검사 측이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들여다보니까 소송 내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탄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하니까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거 좀 판사들이,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헌재에서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밝히면 안 되겠느냐. 검찰이 지금 판사 보고 기소를 해놓고선 기소 내용이 요건에 안 맞는다라고 하니까 판사들은 기소장을 좀 써주면 안 되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일찍 이런 거 그냥 각하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렸으면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쨌든 비상계엄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저 심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저 탄핵이 기각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저 심리를 보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또 변론도 하겠다라고 하니까 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저게 왜 기각이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또 찾아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는. 근데 현재로서는 그걸 찾기가 힘듭니다.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그래서 탄핵이 된 것이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의 저 헌법재판소의 저 심리, 저기에서 저게 기각이 되어야 된다.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을 찾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근데 앞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거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고 뭐 어제도 주장을 계속합니다. 뭐 내전 상태고 지금 좌파들을 완전히 때려잡기 위해서 계엄이 필요하다. 이 질서를 바로잡으면 계엄이 성공한 것이다.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경고를 주기 위해서 제가 다 빼겠습니다. 수사 내용. 뭐 체포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다 빼겠습니다. 전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본 부분입니다. 경고를 할 요량이었다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을 해서 총을 들고 총알은 없었다라고, 실탄은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을 왜 깨고 들어갑니까? 본관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왜 막습니까? 그 일부지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경고용이었다면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계엄이 뭐 내란 혐의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 그 포고령에 국회까지를 집어넣어서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시킨다라는 건 안 됩니다. 헌법에 그건 바로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설명이 돼야 윤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탄핵 심리가 이게 기각이 되어야 된다라는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이게 내란 혐의냐 아니냐 이게 빨리 이제 가닥이 잡혀야 합니다. 지금 뭐 검찰, 경찰, 공수처는 내란 혐의다라고 해서 모두 지금 구속 기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란 혐의가 아니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분에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기 전과 그 후는 이제 뭐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 뭐 1000명을 동원하겠다. 경찰 특공대를 동원할 수 없으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에 뭐 어마어마한 이 형사들이 있습니다. 소위 흉악범들을 잡는, 조폭들 잡는, 또 마약 사범들 잡는 이 강력범죄 수사 전담하고 있는 이 형사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이 형사들 1000명을 지금 동원하겠다라고 어제 공수처에서 경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무력 충돌입니다. 지금 경호처에서 파견되어 있는 뭐 군 경찰을 뺀다 하더라도 경호처 인력도 500명이다. 거기에 대응해서 경찰청에서 이 마약 사범, 조폭들 때려잡는 이 형사들을 1000명을 투입하겠다? 지금 뭐 특공대를 투입하지는 않겠다. 뭐 헬기를 투입하는 일은 없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공수처에서 지금 좀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뭐 앞으로 시간도 3주 정도 잡아놨으니까 협박을 하는 거죠. 이래가 경호처를 지금 무력화시키겠다. 경호처장 뭐 간부들도 지금 모두 공수처에 와서 수사를 받아라. 뭐 3번째 이렇게 소환하고 이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협박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은 이 경찰을 이렇게 투입을 하면 이건 뭐 전면적인 무력 충돌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왜 이러느냐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경찰 출신의 현역 의원이, 이상식이죠. 자기 입으로 묻지도 않았는데 실토를 했습니다. 자기가 뭐 공수처와 지금 뭐 경찰 측과 국가수사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굉장히 바빴다. 굉장히 뭐 큰 일을 하고 있다. 이재명이 시킨 거죠. 이재명이 지금 뭐 경찰 공수처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려고 혈안이 된 거죠. 공수처가 제정신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이 2번 발부가 됐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어제도 뭐 가짜뉴스가 나오고 하는데, 중앙지법의 공수처가 이 영장을 청구했다가 실패하니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뭐 우파라고 주장하는 유튜브에서 또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비상식적입니다. 그 영장 청구는 한 곳에 해서 실패하면 같은 내용으로 다른 곳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법에 이 확인하면 금방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 우파다 좌파다 이 가짜뉴스는 뭐 좌우 가리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가짜뉴스는 이걸 가짜뉴스라고 해야 되나, 오보를 해야 되나요? 오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나 방송 평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기자 출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건 취재를 해보고 확인해보면 금방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또 소동이 있었고요. 서부지법에 문제가 좀 있지만 공수처 지금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서부지법에 왜 이렇게 편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느냐라는 반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집행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흔히 뭐 자주 있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하겠다. 뭐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아닙니다. 체포영장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 했는데 조사받으러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체포영장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3번에. 이재명은 그렇게 조사를 잘 받았습니까? 이재명 조사 제대로 받은 적 거의 없습니다. 안 나간다, 나간다. 뭐 문재인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꽤 흔히 있습니다. 체포영장 부분은. 구속영장이 떨어지는 건 다른 일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안 나오고 뭐 수사권이 지금 공수처에 있느냐 없느냐, 이 서부지법에 가서 왜 영장을 발부받느냐 논란이 있으면 여야 정치권 그동안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는 왕왕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도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차라리 기소를 하든지. 이제 윤 대통령 측도 이 체포영장을 지키지 않는 건
이 좀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퉈보는 게 맞죠. 또 뭐 기소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체포영장을 이렇게 고집하는 것, 현실적으로 경호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든 경호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렇게 충돌해서 현실적으로 충돌해서 공수처장이 노리는 것이 뭡니까? 이거 잘하면 공수처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이미 공수처는 이 조직의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 지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때문에 윤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을 주고 현직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서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빨리 서둘러서 윤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장 해제시키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형사 1000명을 투입을 해서 그 경호처 500명과 바로 충돌을 해서 모두 무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 공수처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뭐 조사 3번 안 간 게 뭐 잘했다 박수를 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도 차라리 구속영장을 쳐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지법에 영장을 치면 이게 무슨 시간이 그렇게 또 걸립니까? 3, 4일이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영장실질심사 하면 다퉈보면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 3, 4일이면 결정 날 것을 3주라는 기간을 두고 체포영장 형사들 동원해서 친다 안 친다 충돌한다, 이걸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 잘못된 것입니다. 공수처가 지금 이렇게 설치는 것,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뭐 무슨 짓을 하든 체포하겠다라고 설치는 것, 이건 이재명의 지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공수처 제정신 아닌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기소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 이 내란 특검이라고 이름 지은 이 특검, 그 여야가 곧 합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경찰에 있느냐, 이 논란도 끝납니다. 특검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3자 특검으로 가면 그 수사도 좀 줄이고 내용도 대상도 또 검사 수도 좀 줄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여야가 곧 합의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국민의힘도 못 버팁니다. 2명이었지 않습니까? 2명만 더 찬성하면 이거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될 거니까 공수처가 여기에서 접는 게 맞다. 이게 지금 무슨 공권력이 나서서 서로 공갈 협박하고 이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이러면 이건 뭐 내전이다. 지금 내전을 벌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 민주당 측에 제가 보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 이 전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최상목 권한대행이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립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경우에도 무력 충돌은 안 된다. 공권력 충돌은 안 된다. 필요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경찰에 대해서도 또 경호처에 대해서도 양쪽 모두에 강력한 어떤 이 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무력 충돌만은 막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재명이 시켜서 이런 짓을 한다라는 소리 듣기 싫으면 공수처, 경찰 접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접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십시오. 구속영장을. 그럼 며칠 안 걸립니다. 윤 대통령 측도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체포영장, 이재명은 무슨 체포영장, 이재명은 뭐 조사를 제대로 한번 순순히 받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재명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면 서로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수처와 경호처의 이 충돌은 이렇게 이제 보고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됐는데 앞으로 이 탄핵 심리, 저 기각이 되는 부분, 저 기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또 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앞으로 특검의 수사, 저기에서 내란 혐의를 벗는 방법, 벗는 논리가 무엇이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상계엄은 찬성할 수가 없다. 이건 40년 전, 50년 전 전두환 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피 흘리며 지켜낸 민주주의, 피땀 흘려서 지켜온 이 산업화, 선진국, 이건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도 이재명은 어쩌고 그러면? 이재명 처벌이 되고 나면 동의하겠다. 비상계엄 잘못됐다. 이건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쪽도 야, 이재명은 아닌 것 같지 않냐. 민주당 쪽에서 그래도 좀 합리적인 사람들. 이재명 저건 범죄자다. 저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민주당도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근데 민주당 쪽은 또 야,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맞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지금 뭐 서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평론가들이나 뭐 윤 대통령을 지키자 또는 뭐 반대 민주당 쪽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무슨 소리를 막 내지르더라도 나중에 다 변명할 게 있는 겁니다. 이게 변명인 겁니다. 야, 어떻게 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찬성했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거 좀 잘못됐지만 그래도 이재명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 진영 대결이라는 게 언제나 이렇습니다. 이 뭐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재명을 비호한 너가 이 정당이냐? 그러면 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러면 옳은 것이었느냐?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이게 2025년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민국 대다수의 지금 합리적인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재판 결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판사인들 재판을 해봐야 아는 일입니다. 근데 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이재명을 놓고 재판 시간 싸움입니다. 3월이나 4월에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 3월 말에 두 개가 다 끝난다 라고 하면 이 논란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생산적인 이 논란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뭐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재판 일정도. 대체적으로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기회가 날 때마다 이 633 원칙, 그건 지켜야 한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23일 시작되니까 그건 2월, 3월, 이제 3개월 지키면 뭐 아무리 길어도 4월 초순에는 끝낸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심리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기회가 날 때마다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아니면 뭐 대한민국의 이 논란을, 이 내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무엇을 위한 내전입니까? 좌파 우파가 뭐 총 들고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대한민국이? 좌파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 사법 시스템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제압해 왔습니다. 한미일 군사 경제 협력, 이 중국, 북한을 제압하는 것, 이 문제 때문에 비상계엄을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이 민주당의 이재명의 저 좌파들의 준동을 비상계엄 아니고도 제압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둘씩 정리해 가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이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도 지금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조금 이 내란죄 부분에 헤매고 있는데, 내란죄 부분, 내란 혐의를 심리하지 않고서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굳이 소위 공소장을, 탄핵 소추문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의심받을 짓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죠? 속도는, 그것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늦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속도는 그 변론을 조정해 가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지금 일주일 당기겠다고 이런 짓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지금 3, 4일 기다리지 못해서 내전을 벌일 겁니까, 지금? 그걸 지금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윤 대통령, 이재명, 이게 지금 뭐 보수, 진보, 좌우, 국민의힘, 민주당이 윤 대통령, 이재명의 어떤 볼모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면, 제가 이렇게 양쪽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양비론 아니냐? 이게 어떻게 양비론입니까? 윤 대통령도 책임져야 될 일 있으면 책임지고 이재명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죠. 대다수 대한민국의 90%, 95%는 합리적이고 법치가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대결, 이 양비론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대다수 법치 합리적인 국민들, 정치 세력은 90%, 95%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게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양극단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소위 뭐 강성 목소리만. 근데 알고 보면 그게 한 줌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휘둘리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이 이런 양극단에 휘둘릴, 오죽하면 김민전입니다. 어제 백골단 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50대 그 백골단이 등장을 하는 반공청년단, 백골단, 이게 지금 40년, 50년 전에 백골단에 당해본 사람들 많이,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김민전 참 뭐 씻고 벗고 108명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씻고 벗고 108명이 있는 걸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할 수도 없고, 참 이 여든 야든 이 자질이 안 되는 국회의원도 이거 시험 쳐서 기본 60점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선거를 해서 뽑자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극단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는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기를 친 사람이든 도둑질을 한 사람이든 다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다 처벌하는 건 양비론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법치에서. 대한민국의 99%의 국민들은 범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하고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가 없다라는 근거를 지금은 조금 약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걸 들어봐도 이게 지금 소위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막 내란이다, 뭐 좌파를 박멸하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을 박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비상계엄이 설명이 안 됩니다. 이제 이 법적인 대응에서는 윤 대통령 측도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사태를 보는 뭐 내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 공수처와 이 경호처의 충돌, 이걸 지금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당장 막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 구속영장 청구하면 됩니다. 공수처에서. 그 미친 짓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